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시장이 또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에는 또 엠폭스 진단키트가 들썩였다면 이제는 나다 하면서 지금 음압병실 콜드체인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연출됩니다. 순환매가 진짜 코로나19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요. 우리 무지개님, 투더리스 멈님, 꿈돌이님, 그리고 변태님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고민 지금 바로 여러분들 상담 받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와 또 친절하게 전화 상담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문자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접수됐던 개인정보에는 별도 동의 없이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화요일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S의 유경호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시장 보기 전에 점심 식사 하셨어요? 점심 식사 뭐 간단히 먹고 왔습니다. 오늘 식사는 뭐 하셨죠? 저 그냥 간단히 밥 먹고 왔습니다. 또 우리가 밥심을 네. 또 통해서 열심히 또 방송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든든하게 밥을 먹고 왔는데 시장도 좀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오늘 장의 에너지는 좀 어떤가요? 별로 따지면? 뭐 시장은 아직 밥을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뭐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별이 몇 개일까요? 별표로 따지면 한 4개 정도 드리고는 싶어요. 밥은 먹진 않았지만 네. 충분히 좀 뭔가 긍정적이다 이런 좀 느낌인데 네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 한마디로 좀 요약을 드리자면 메뉴를 고르기가 좀 쉬운 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도 업종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던 장이었던 것 같은데 메뉴 고르기가 어려울 때는 국밥. 저는 이렇게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국밥 정말 좋아하시던데 약간, 메뉴를 네. 고르기 어려울 때는 국밥. 개인적 가성- 취향이신 거죠? 그것도 있고 약간 요즘에 그 밈처럼 돌는 얘기가 가성비의 상징이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든든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좀 든든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하락장에서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추천주랑도 좀 연관되는 국밥 같은 종목을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마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덮어먹어 주세요 이러면서 무지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메뉴 고민될 땐 국밥 든든한 종목 어디 없나 고민되시면 들어오세요. 주슐랭 여러분들께 화려한 만찬 같은 종목들과 시장 뷰 알려드립니다. 06958-9082번, 0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화 사연 먼저 기분 좋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주슐랭이 또 어떻게 알고 전화 주셨어요? 지인이 좋다고 해서 전화드렸어요. 반갑습니다. 그 지인분이 진짜 뭔가 안목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네. 프로그램에서 종목 고민 좀 봐드려야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 DNC 미디어요. 네, 지금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23,400원 10%요. 가장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시청자님?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웹툰이 좋다고 하는데 매출 실적 보고 좀 사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1%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이고 그래도 지금 평당가 부분으로 생각하면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르긴 오르는데 얼마나 오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실적 보고 샀다 이러는데 이거 실적주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잘 사신 거네요? 그렇죠. 이 회사는 적자가 났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이 뭐 좋아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못해도 장이 안 좋아도 항상 어느 정도 좀 평탄을 쳐주는 약간 국밥 같은 종목이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박수 한번 드려야겠어요. 시청자님, 종목 잘 고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전략 잡아볼게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8월 5일 날이었죠. 2주 전에 폭락장이 한번 나와가지고 그때 그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증시의 99%의 종목들이 다 빠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올라오는 모습까지는 보였었는데 여기서 더 가지 못하고 밀렸다는 거를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 어떤 메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주가도 저점이고 들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날 거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당장 오늘로만 놓고 보면은 뭐가 가고 있죠? 오늘 뭐 어제도 그렇지만은 코로나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 뭐 이상한 바이오 제약주, 또 중소형주 이런 것들만 가고 있는 장이라서 오늘은 다소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량주라고 해서 1년 365일 다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은 잘 고르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주가를 제가 한번 크게 펼쳐놓고 보면서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 DNC 미디어라는 종목을 주봉 차트로 쭉 펼쳐놓고 보면은 올해 1월 달에 급등이 한번 나왔을 때가 한 38,000원 정도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한번 급등했을 때 이때가 이제 네이버 웹툰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웹툰주가 일제히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그때 한번 급등을 하고 그 뒤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은 아니지만 근처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종목들도 사람들이 뭐 좋은 얘기 있다 사면은 물리고 또 지금처럼 악재 있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이 회사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주변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떨어졌을 때 회사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럴 때 주가 빠졌을 때 잡아두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나고 이제 그런 패턴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DNC 미디어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번 8월 5일 날에 뭐 18,000원대까지도 빠졌었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한번 치고 다시 한번 지금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크게 보면은 지금 구간을 저는 그냥 침체 구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지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침체 구간이고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작은 움직임에는 그렇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민감해야 되냐면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되게 민감하게 봐야 돼요. 여기가 꼭지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점에서는 어차피 지난 8월 5일 날 바닥은 쳤고 실적 잘 나왔고 이제 기다리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코로나 같은 이슈들이 워낙에 주목을 받다 보니까 좀 소외된 감이 있다고 보여져요. 굳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랑 억지로 제가 엮어서 테마를 한번 보자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곧 우리 학생들 개학할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아까 뉴스 보니까 뭐 다음 주에 3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비대면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또 웹툰 같은 게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재미가 없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증권가에서도 보니까 최소 3만 원 이상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목표가를. 그래서 지금 사신 타이밍 나쁘지 않았고 이번에 하락장 나와서 좀 밀려 있지만 저는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거랑 비슷하게 저도 3만 원 이상 들고 가서 파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사가 우량하니까 저는 천천히 묵혀놓는다는 식으로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3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0170번님, 네. 묵은지 같은 좋은 종목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목 대단하신 것 같고요. 3만 원까지 한번 쭉 들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기쁜 마음도 전하기 위해서 텀블러 선물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DNC 미디어 얘기했는데 우리 너튜브의 주식 컬렉터님께서 와, DNC 미디어 저도 몇 번 잘 수익 냈던 종목입니다 하는데 역시 실적주가 답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또 이지혜님, 마이클 23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더워서 못 왔어요 하셨는데 많이 들려주세요. 더우나 추우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주슐랭 되겠습니다. 자,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고 너튜브에 계신 분들은 댓글로 종목 상담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3번님께서 한 주 ART 신청해 주셨고요. 3,870원에 10%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살펴보면은 뭐 제작부터 공연까지 사업의 콘텐츠 미디어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엔터 쪽이랑 좀 엮어서 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네. 산업 자체에 지금 섹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같이 밀리는 건지 이게 개별적 악재가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닌데요. 이 회사가 움직였던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은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DNC 미디어랑 똑같이 웹툰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 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즘 엔터 쪽이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하이브 이슈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이브의 주가가 그렇다고 뭐 폭락이 나거나 하한가를 갖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주 ART라는 종목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아직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현재 시장의 트렌드랑 조금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 회사가 일야라는 회사였어요. 사명이 일야였었는데 중간에 좀 바뀌었거든요.
대주주도 바뀌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사명이 좀 바뀌다 보니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가 한번 보면서 전략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 회사가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1월까지 주가가 거의 2,000원대 있다가 5,000원 넘게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 두 배 이상 올라갔던 이슈가 뭐였었냐면은 감자 결정을 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감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재무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어떤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감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회사도 감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많이 올라서 그 시세를 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번에 하락장에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청자님께서도 주가가 이제 붕 떴을 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올랐다가 빠졌을 때 이쯤이면 저점이겠지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이번 7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지금 8월 현재까지 장이 조금 약세장이 이어지고 저기 이제 일본에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다 뭐다 막 그래가지고 하락장에 나오면서 같이 밀리고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은 7월 달부터 해서 지금 8월까지 많은 종목들이 제 기준으로 이제 침체 구간에 들어갔어요. 침체 구간은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즌을 얘기하는데 한 주 ART는 아직도 그 침체 구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매도세가 더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손절해야지 하는 물량들이 많다는 거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어제부터 좀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가를 살펴보면은 지난번에 저점을 만들었을 때가 한 2,000원대였거든요. 2,400원, 2,200원 뭐 그쯤이어가지고 어제죠. 어제 이제 그 가격대 내려갔을 때 바닥에서 좀 들어온 것 같긴 해요. 어제 9%까지 밀렸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가 매수세들은 이제부터 좀 매집을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이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반등만 나오면 그냥 털어야지 이런 분위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료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올라갈 만한 내용이 딱히 많지 않고 거기다가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 자체가 좋아져야지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싸다는 것만으로는 뭐 싸니까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당장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전략을 좀 드리자면 주가가 이번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매수가 3,800원대면은 한 번에 오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중간에 제가 예상하는 매물 벽이 될 만한 구간이 지금 3,500원대가 상당한 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오르긴 할 테지만 3,500원 정도가 일단 첫 번째 벽, 거기 매물 벽이 상당히 쌓여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랐을 때 3,5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한 뭐 5% 정도 조금 더 사셔가지고 3,500원쯤에서 일단 본전에서 탈출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회사가 부실주기 때문에 난 더 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있는 것만이라도 좀 보유하셨다가 반등했을 때 한 3,500원 정도까지 반등했을 때 매도하신다면은 요거는 잘 대처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리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셨으면 저는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이시니까 지금은 보유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보유하시고요. 정리는 지금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전 탈출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볼게요. 오늘 전화 많이 오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주슐랭 보시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 드세요?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저 주변에 좀 많이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종목 고민 하나씩 해결해 드려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카카오고요. 네. 평단가 비중은요? 38,000원이고 20% 비중입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하나씩 좀 봐드릴게요. 뭐 악재라면 악재, 뭐 이거저거 다 맞았던 카카오 그룹주 앞으로의 좀 향방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정보 유출, 뭐 주가 조작 논란,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는 다 겪었거든요, 전문가님. 네. 뭐 이제는 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리스크는 뭐 다 끝난 건가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봐도 괜찮은 건지.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것들도 앞으로는 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관련주들의 그룹주 이야기부터 좀 꺼내주세요. 일단 말씀하신 악재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 안정적이에요. 막 신저가로 더 물론 이번에 8월 5일 날 신저가를 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38,000원이면은 괜찮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든든한 저가에 샀다고 자신하셔도 될 정도로 이번 하락장을 맞았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자리라고 그래서 생각을 그런데 합니다. 목소리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종목을 반대로 지금 38,000원이 아니라 138,000원에 사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2021년도였죠. 그때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생각하면은 와 이거 진짜 너무 저가 매수를 잘하신 거라고 생각 들고 비중도 20% 들어가셨으면은 완전 뭐 거의 정석대로 사신 거나 다름없어서 제가 전략을 뭐 안 들이셔도 될 정도로 지금 뭐 회사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는 매수 타이밍은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사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이슈들이나 이런 게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이 바닥이란 걸 알아도 투자자들이 아직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횡보기를 가질 가능성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해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나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만약에 이 종목을 뭐 단기로 보신다고 하면은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4만 원 정도에서는 팔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짧게도 매매가 가능하고 길게도 가능한 일단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 사셨고 좋은 종목 사셨고 뭐 좋은 종목이라 하기는 약간 그 부분을 보려하겠지만은 매수 들어간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한 4만 원 잡아드리고 좀 장기 목표가는 6만 원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이렇게 잡아드리고 싶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뭐 단기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한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그냥 묻어놓기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카카오에 좀 투자를 해볼까 또는 뭐 추가 매수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가 기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정도로 괜찮은 괜찮은 타이밍, 회사보다는 타이밍이 좋았어요. 좋은 자격이기 때문에 그냥 잘 들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평단가 너무 좋게 잘 잡았다고 하는데요. 기분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카카오 들고 계시면서 좀 한마디 할 시간 드릴게요. 카카오에게 음성 메시지 남긴다면 어떻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카카오야. 힘든 시기인데 잘 견디고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메시지 잘 카카오가 전해받았을 겁니다. 저희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전화 끊으시고 방송 이후에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의 힘을 내어보자 이런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나도 내 종목에게 좀 응원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저는 전문가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세하게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와 우리 너튜브에도 뭐 고동님께서 한밀 레이저로 오늘 수익 났어요 했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투더리스멈님은 딜사이트 채팅창 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는데 많은 또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9285번님의 중앙에너비스입니다. 22,050원의 비중이 한 60% 꽤 지금 많이 들고 계신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석유 관련해서 네. 유가 이런 거 좀 연관되는 종목인데 지금 뭐 평단가 좀 괜찮을까요?
지금 유가가 간밤에 좀 하락세가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쪽에 전쟁 관련해서 최근에 막 위기도가 높아졌다가 이번에 협상이 다시 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게 사실 뭐 매일매일 바뀌긴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 블링컨 장관이 이제 현지로 날아가서 협상 테이블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간밤에는 전쟁 리스크가 좀 가라앉은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도 떨어지고 관련주도 좀 하락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매수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별로여도 매수를 잘 잡아 놓으시면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22,000원이면은 괜찮아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었고 나쁘지 않은 가격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비중이 좀 크긴 합니다만은 뭐 괜찮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넘어가서 보면은 중앙은어비스도 그렇고 저도 유가에 한번 투자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실령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흥구석유를 저도 추천했던 그런 이력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6월 달인가 그때 드리고 나서 좀 빠졌다가 이제 8월 달에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들어갔을 때는 주가가 한참 많이 올라갔다가 딱 떨어져서 들어갔었을 때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 리스크라는 것도 주가를 보시면 전쟁 리스크라는 것도 이전처럼 그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질 않고 있고 처음에 4월 달에도 급등했을 때는 와 이거 전쟁 진짜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6월 달에 급등 나왔을 때도 아 이거 좀 불안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얼마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 리스크도 시장에서 많이 무뎌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흥구석유 다 매도 의견 드렸고 중앙에너비스도 똑같은 에너지, 유가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더라도 딱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 간다고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 대선까지 지금 시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또는 저기 우크라이나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재건을 할지 전쟁이 더 심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분위기로 갔을 때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좀 무뎌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전쟁보다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걸 더 먼저 보고 있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미 연준에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잭슨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대부분 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전쟁 리스크는 약간 이제 좀 식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까지 갔을 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만약에 계속해서 좀 이 리스크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비중을 한 20% 정도를 줄이시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60%를 여기에 베팅하기에는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전쯤 갔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본전쯤 왔을 때 비중 좀 축소해 주시면서 하나씩 좀 대응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저희 또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제작진 전화 가면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2451번님의 창해 에탄올입니다. 9,130원 그리고 30% 비중인데 작년에 비해서 또 이 종목은 매출, 영업이익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해봐도 좋을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용 알코올이 좀 더 많이 수요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일까요? 지금 우상향으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오늘은 좀 빠집니다. 창해 에탄올도 코로나 테마로 해서 좀 엮어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손소독제 들어가는 그 알코올 또 소독용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또 잘 사신 것 같고 주가도 지금 잘 가고 있어서 좀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주가라는 게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항상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 저항선이 되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한 10,000원이라는 가격대, 보통 뭐 1,000원이라는 가격대, 10,000원. 이런 10만 원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고 거기서 팔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창해 에탄올도 매수 타이밍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00원대의 매물이 상당히 쌓여 있을 거라는 거를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종목 역시도 차트에 이미 흔적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5월 달에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9,980원에서 무너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이 종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확인했을 거예요. 아, 10,000원대 매물이 상당히 많구나. 돌파를 못했죠. 시간을 좀 더 거슬러 보면은 1월 달에도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1,200원까지 갔다가 결국 10,000원을 지키지 못하고 빠졌어요. 이미 그거를 몇 달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더 거슬러 보면은 작년 11월 달에도 10,000원 초반까지 갔다가 10,000원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몇 번 보면은 보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10,000원은 매물 벽이구나. 10,000원으로 가면은 이제 못 파니까 팔기 힘드니까 일찍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0,000원이라는 매물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제 9,850원까지 갔다가 오늘 코로나 관련주가 오늘도 뛰는 종목도 있는데 더 못 가는 이유는 아마 그런 10,000원의 매물대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10,000원을 주가가 훌쩍 넘겨버리면은 그때에서는 이제 지켜만 보던 사람들도 아 이제 매물 뚫었구나 더 가겠구나 하고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일단은 수익을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은 수익을 챙기시고 나서 지켜보시다가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창의 탄환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주가도 뭐 지금 바닥이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가 나중에 10,000원대를 돌파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한 번 더 다시 한번 재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 가다가 무너져서 다시 본전까지 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챙기시고 추후에 10,000원을 돌파하고 난 뒤에 그러면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일단은 수익을 챙기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좀 먼저 챙기자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평단가 잘 잡아주셨으니까 특별히 없을 때는 또 이렇게 한번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0250번님의 i3 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43,000원에 3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뭐 조금씩 평단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로는 한 49% 정도 증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좀 볼까요? 좀 평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손실률을 좀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드실 것 같아요. 일단 i3 시스템 보셨을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리스크가 될 부분 딱 하나씩만 뽑아주세요. 또 지금 보면은 재료는 괜찮아요. 네, 이 회사가 뭐 방산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요. 또 자율주행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다 우리가 많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이번 상반기 때 굉장히 유망했던 업종임과 동시에 하반기에도 이미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우리나라 주요 방산 기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도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i3 시스템도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같이 가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서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던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거였죠. 마치 천재지변 같은 거니까. 그런데 그 하락했던 것도 일주일 만에 복구를 시켜놨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천천히 회복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까 실적 얘기했으니까. 지금 재무 상태를 보면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매출액은 299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1억, 당기순이익 39억이면은 전년 대비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24억 하던 회사가 41억으로 늘었고 매출액도 늘었고요. 당기순이익도 늘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방산 기업들이 대부분 상반기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거 충분히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물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매물이 한 4만 원부터 한 4만 4천 원 그쯤 딱 매수하신 가격대 요 근처가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신 가격대예요. 우리 시청자님이랑 생각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야.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들이. 그러면 저 자리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벽이 돼서 더 뚫고 가지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저 가격대를 목표로 합니다. 아, 저기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기다 팔면 되겠구나. 왜냐면은 거기 들고 있는 분들은 본전에 팔고 싶을 테니까 거기 이제 매물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상태로 바로 가서 매수가를 넘어서 뚫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다가 힘에 붙여서 약간 쉬었다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거래량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힘이 좀 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충분하시다면 뭐 4만 5천 원, 5만 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더 뚫고 갈 수도 있겠죠. 올해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5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니까 쭉 들고 가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3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들어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30%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서 4만 5천 원, 5만 원 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하시면 되니까 우량주이기도 하고 주가도 바닥이고 뭐가 걱정일까 싶습니다. 잘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너리 이렇게 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5,000원, 5만 원 분할로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수익 많이 나시면 저희한테 또 후기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럼 i3 시스템 지금 신청하신 분께는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제작진이 늘 끝나고 방송하고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 안 받으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네요. 전화 받아주셔야 선물도 받으실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너튜브 보니까 와, 너 카카오 음성 메시지 보내는 거 너무 웃겼어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주슐랭님은 이러면 전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질문들 많이 하고 음성 메시지 부담스러우면 제 질문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026958-9082번으로 전화 주세요. 딱딱 저희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수익의 맛 힌트 이따가 맞추면 선물 뭐 줘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문가님, 저희 선물을 또 수익의 맛 힌트 초성으로 종목명 맞추면 특별한 좀 선물을 주실 수 있나요? 뭐 주식 공부할 수 있는 유인말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들고 오진 않았는데 제 행운의 기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행운의 기운 여러분들 꼭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그러면 분위기 전환 겸 볼게요. 1929번님의 TA 항공입니다. 2,765원에 20% 비중인데요. 제가 중장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상승 추세가 이거 꺾인 것 같습니다.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알겠습니다. 항공주를 또 들고 계시네요. LCC 저가 항공에 대한 이야기들, 뭐 좋은 얘기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 보면 주가는 그래도 오늘 좀 반등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TA 항공? 추세가 바뀌고 있긴 하네요. 나빴다가 좋은 쪽으로. 네. 그래서 주가는 이제 추세 꺾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꺾였다는 표현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등하고 있는 거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 약간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7월달, 8월달에 나왔던 이 항공사들의 매출이 곧 다가오는 3분기 실적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몇 달 뒤에 우리는 실적으로 성과를 보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좀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매수하신 타이밍 괜찮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초에 많이 빠져서 그렇지 주가는 다시 또 회복세로 가고 있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살짝 보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적자가 좀 나와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못 나왔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주가가 너무 멀쩡해요. 그러니까 뭐 적자 전환됐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렇게 주가나 이런 것들이 재무 상태가 나쁘다는 것이 좀 선반영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더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악재를 털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까지 올라가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한 3,000원 정도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으니 3,000원 가기 전에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돌리는 추세니까 뭐 이 종목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살 수도 있는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그래서 저는 목표가 3,000원 이상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 들고 가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실적 발표가 아마 다가오는 실적이 아마 11월 달이나 돼야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아마 성적표를 확인하게 되실 텐데 주가는 그것보다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긍정의 기운을 오늘은 많이 주시는데 TA항공 같은 경우는 매수가까지 올라갈 때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텀블러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꼭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자 전화 진짜 많이 왔는데 놓쳤어요. 제가 늦게 지금 상담 신청했나 봐요 하시는 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2시 15분에 미리 전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빠르게 하나씩 봐드릴게요. 많이 빨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너튜브에 지금 임만님, 마이클님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는 또 수익의 맛 힌트 잠시 뒤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 또 힘 풀어주시고 과연 전문가님의 수익률은 얼마나 좋은지 그거부터 먼저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수익률 만나보시죠.
자, 유경훈 전문가 하면 어떤 종목들이 생각나나요? 네, 저는요. 모나용평 나스코 1승 화잉 서키트가 생각납니다. 왜냐고요? 지금 상승률 옆으로 보이시죠? 오른쪽에 28%, 25%, 23% 이런 수익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럼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모든 종목이 20% 가장 넘게 올라갑니다. 데브 시스터즈부터 살펴볼까 봐요. 8월 19일 손장가를 터치했던 내 마음 아팠던 종목인데 이 종목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게임주들 좋다 얘기는 해주셨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네네. 마음처럼 잘 안 되긴 했네요. 꼭 이 종목은 밀렸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량에 가졌던 종목들이 깔끔하게 올라갔던 적이 한 절반 정도 있고 반은 손절가를 터치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놀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잘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매수하실 때 좀 아래쪽에서 손절 타이밍에 사는 거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한번 여기용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천주 드렸던 거 아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막 무리수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저점에서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도 물론 가격적으로는 이번에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하겠지만은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 끝났다고 보진 않거든요. 일시적으로 좀 밀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자체는 문제 없고 요즘 게임 업종 괜찮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확인이 된 종목이니까 손절가 터치했지만 지금 아직 안 파셨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팔지 않으셨다면은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때 제가 5만 원 이상 목표가 제시해드렸잖아요. 괜찮으니까 그대로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전문가님에 대한 얘기가 적중률 100%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마이클 이삼님께서 해주시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브시스터즈 5만 원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볼 종목이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모나용평인데 심장 떨렸어요. 왜냐하면 와 오늘 고점을 막 시원하게 뚫더니 지금 전문가님 종목 중에 1등 종목입니다. 28.90%. 와 목표가 도달 추가 상승 좀 더 가능한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1등 종목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목표가 도달했을 때 그때 정리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참에 그러니까 빠지면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못 샀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혹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단 저는 지금도 차익 실현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가져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왜 올라갔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드렸을 때가 그 이제 미국 대선에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관련주, 대북 관련주 이렇게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드리자마자 한 뭐 2주 만인가 바로 목표가 도달을 1차 목표가 도달했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매도 의견 드렸던 거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번 하락장에 또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좀 그 놓친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차트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샀던 자리가 지난 7월 2일이니까 샀을 때가 요 끝에 샀었고 팔았을 때가 여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8월 달 초에 급락했을 때 못 산 게 제일 좀 아쉽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올라와서 좋았던 거는 뭐냐면 그때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갔다 와서 못 파셨던 분들이 제법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하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그때 못 파셨던 분들은 제어를 믿고 끌고 오셨다가 이번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그 신한증권 쪽인가요? 거기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7,000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3,000원대인데 2배가 간다고? 이러면서 주가가 오늘 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진짜로 7,000원 가는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놓쳤지만 다음번 모나용평 기회가 오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기 바라겠고요. 수익 실현하신 분들 전부 수익 실현 축하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 못 사신 분들께 제가 잠시 후 드리는 저의 또 숨겨진 종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잘 보셨으면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나용평에 대해서 한 번은 차익 실현 쫙 하고 더 빠질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관심 종목으로 넣으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정말 정말 박수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스트레칭으로 한번 손가락 쭉 푸시고요. 고개 한번 목도 스트레칭 하시고요. 아시죠? 수익의 맛 힌트 저희 보여드립니다. 그때 가장 재미있는 댓글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화면 집중하시고 손가락으로 키워드로 댓글창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의 맛 힌트 그럼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자, 히읗, 기억, 키읔, 피읍, 치긋입니다. 자, 종목에 대한 초성이 5글자인데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님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게 지금 저걸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게 당연하죠. 이제, 네, 그 애플에 나와서 태블릿인데 저거에 이제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즘 그 애플 신제품이 조만간 또 나온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그래서 OLED 관련주, 애플에 이번에 아이패드 쪽에 OLED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OLED 관련주를 가져왔는데 그동안 우리 주슐랭을 꾸준히 시청하시고 저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저 종목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추천주로 나갔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저 5글자 종목을 한번 여러분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쭉 지금 제가 이제 글을 올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국 콩파티, 그리고 한강 카풀탐, 그리고 지금 한국 캐피탈도 있고요. 그랬더니 입맛 변태님이 대출 안 받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관 커플티, 그리고 호구 커피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대출 안 받는다는 우리 입맛 변태님의 댓글이 너무 재밌습니다. 다른 분들 지금 쭉 얘기 들어봤을 때 어떤 게 좀 마음에 드세요? 저는 커플티가 좀 좋아 보이는데요. 커플티, 네, 현관 한강은 커플티. 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 싫다. 네,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긍정왕 우리 전문가님은 현관 커플티를 픽했어요. 주슐랭 우리 님께서는 좋은 기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운 전달해 주세요. 제가 오늘 잠시 후 드리는 추천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피해 가셨습니다. 자, 그럼 종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재추천해 주시는 종목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한데 이 종목에 대한 먼저 종목 이름 알려주세요. 네, 종목은 한국 컴퓨터라는 기업인데요. 이 사명이 컴퓨터다 보니까 이렇게 IT 뭐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는 아니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OLED 관련주로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애플의 아이패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컴퓨터는 사실 아까 모나영평도 그랬지만 추천도 드리고 나서 이번에 한번 꺾여가지고 손절가 갔다가 이제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들고 계셨으면은 아마 수익이 한 10% 정도 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께 또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또 이 종목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손절가 터치했지만 다시 한번 제 종목은 다시 올라온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추천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종목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도 드렸던 거랑 크게 다른 거는 없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종목은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에 이번에 OLED를 적용을 시키고 내년에는 다른 제품들, 뭐 아이폰 또 뭐 맥북이나 이런 데도 OLED를 점점 확대시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수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삼성과 LG에 납품 들어가는 기업이 또 이 한국 컴퓨터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수혜주라고 해서 첫 번째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 상태입니다. 재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 실적이 여기 재무제표표에는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전 대비 2자릿수 이상의 성장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전망을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매출액이 한 8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재무 상태는 상당히 안정적인,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국밥 같은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배당 좀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종목이 작년에 배당을 얼마 줬냐면은 5.6%를 줬어요. 이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회사인데 작년에 배당을 상당히 큰 배당을 줬어요. 그리고 재무 상태가 올해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거보다 더 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지금은 제가 OLED 관련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배당주로 불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배당이라는 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은 그때부터 본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덥지만 조만간 또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 수혜주, 그 다음에 실적주, 배당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 드릴게요. 지난번에 추천드렸을 때 그때가 제가 어디였으면 여기였었거든요. 요쯤에서 추천드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번에 빠졌다가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그때 제가 목표가를 한 6,400원, 5,000원 정도, 6,400원, 6,500원 정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흐름들이 너무 좋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 기관계 자금들 매수세도
괜찮고 실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들은 6,100원에서 5,500원 사이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이번에 7,000원 제시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가져와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5,200원으로 제시 드릴 텐데 아마 손절가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가 안에서 잘 사셨다가 좋은 구간에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문화용평이 되기를 기대해보면 한국컴퓨터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목표가 7,000원, 손절라인 5,200원으로 가격 전략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우리 꿈돌이님이 적풍님은 착한 거 좋아요 했는데 네, 다음에 여러분들 또 힌트 받으실 때는 착한 힌트, 착한 센스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후장에 전략들도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짧게만 얘기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장 초반 대비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번 주에 지표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밀릴 수는 있는데 시장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마음처럼 그렇게 빨리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종목 들고 계시고 실적이 좋은 종목, 미래 가치가 충분한 종목 들고 계신다면은 저는 좀 잘 견뎌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겨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이 또 잘 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바닥에서 손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바닥을 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저는 견뎌보시면은 금방 또 좋은 구간 나올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 시간을 단축시키시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잘 매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종종 하는 공개 방송들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 찾아오신다면은 좀 더 디테일한 전략들까지 챙겨드릴 테니까 일정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견디면 오르리라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유경호 전문가님은 매주 목요일 9시 딜사이트 S 사이트 검색하시면 또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저희는요 잠시 뒤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시장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키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코스피 2,700선을 터치는 했습니다만 현재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상승폭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미증시 안도감에 국내 증시 그래도 훈풍 돌고 있는 분위기고요. 반도체부터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AI가 두드러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하지만 환율 하락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살펴보시죠. 자, 오늘 상승 업종으로는 온디바이스 AI 올라와 있습니다. AI 거품론 넘어서 주목받는 K반도체라고 하네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반도체 어제 시장에 이어서 오늘도 훈풍 돌고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앞뒀던 엔비디아가 6거래일 만에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 시총 2위까지 탈환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반도체 시장 분위기 참 좋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테마가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오늘 온디바이스 AI가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는 항상 많았습니다만 여기저기 하반기 AI 투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특히나 그간 경기 침체로 불황을 겪던 이 스마트폰 시장이 온디바이스 AI의 기술 혁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더욱더 탄력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의 가온칩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9% 상승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56,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AD 테크놀로지도 12%, 퀄리타스 반도체도 8%, 태성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6, 7%의 상승폭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온디바이스 AI 테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원숭이 두창주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떨쳐버린 전염병 우려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역시나 살펴보시죠. 자, 어제 올랐던 코로나19 관련주들 오늘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오르는 종목과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까지 발령을 하면서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도 더 오래 관심이 지속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간의 상승세를 좀 멈추고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테마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오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조춤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에 미코바이오 매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2거래일까지 상한가 터치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9.27%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영권 매각 소식에 이렇게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뒤를 이어서 녹십자 MS 코로나19 관련주로도 잘 가고 있었는데 오늘 5%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현대바이오, 셀레믹스도 5%대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엠폭스 진단키트를 만들면서 그간 강세 보였었던 바디텍메들도 오늘은 4%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고 있는 업종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디사이트 S의 전예웅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양시장 좀 기분 좋게 그래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좋은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전장 체크 포인트로 먼저 보자면 강달러가 끝나가는 듯한 모습으로 전일 대비 3원 정도 하락한 1,331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의 약세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과 함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대선 리스크가 완화, 그리고 한미 간의 통화 정책에 대한 차별화 현상이 또 위안화 강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러 포지션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는 생각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국내 증시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3원 정도 급락을 하면서 1,330원대를 기록을 해도 외국인 투자자는 1,1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 지수도 하락 마감을 했고 그래서 원화의 강세를 볼 때 외국인의 투자자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전날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환율이 상승했을 때 코스피도 같이 상승하는 패턴이 자주 보여졌고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장 초반에 2,700선까지 끌어올렸다가 상승폭을 약간 낮추고 약세로 이어가는 모습 중에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섹터로 보자면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약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제약사안에 이은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었고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신바이오 그리고 우정바이오와 같은 직접적인 치료제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 그리고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큰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 HBM의 수급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수급 이러한 흐름은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의 강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130달러로 다시 올라섰고 그리고 AMD가 ZT 시스템즈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또 AI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국내 반도체에 대한 증시에 약간의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개인의 매수세에서 2,700선을 회복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폭을 조금씩 넓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는 9시 10분 장 초반에 개인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기관과 외인의 순매도를 보여주는 것이 약간은 아쉬웠지만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을 순매수했다는 점,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전략으로 가보자면 오후장에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축소하면서 순매수세로 이어지면 참 좋았겠지만 매도세가 크게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보다는 개인의 매수세가 강한 시장에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좀 더 힘을 내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고
여기서 하락폭에 대한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섹터들에 대해서 힘을 좀 더 내줄 수 있다면 상위 종목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승 추세인데 섹터별로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장 초반에 2,700선을 회복을 했지만 조금 눌려지는 모습이 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미증시에 대한 영향, 그리고 23일 이벤트에서 잭슨홀 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CPI 지수가 2%대로 돌아오면서 불안정했던 시장을 진정을 시켰고,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 심리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면서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관련주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개인보다 외국인의 기관, 그리고 유입이 계속 크게 들어와주는 모습이고, 기업은행, 그리고 신한지주 또한 외국인의 기관 유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주 국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고, 오후 시장에는 이제 금리 인하 수혜에 따른 섹터도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상승 랠리가 유지될지 아닐지는 사실상 시장에 대한 시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인지,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제약회사가 임상실험에 대한 실패, 그리고 기대 이하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큰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시점이라면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23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이 또 크게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파월 의장의 발언 중심적으로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수급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금리 인하 수혜주와 함께 제약바이오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마디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공 차장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믿음의 K방산주입니다. 일감은 쌓이고 실적은 쑥쑥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냉전주의로 인해서 지금 호황으로 일감만 100조다라고 방산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K방산에 대한 투심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 실적과 또 주가 흐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국 차장님,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때 우선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이 방산주의 매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가가 가는 그 이유가 말씀드렸던 이 실적에 연동해서 가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방산주라고 한다면은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테마성이 좀 짙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방산주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출, 효자 산업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주가도 그런 부분을 좀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방산주의 가장 큰 시가총액 큰 5개 종목이 있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슨,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 때만 영업이익이 지금 9천억 가까이 넘겼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5개 기업이
지금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은 오히려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욱더 이제 성수기 쪽으로 연말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조 원이 넘는 거는 당연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 봤을 때도 LIG 넥스원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4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5개 기업들 중에서 항공우주를 좀 제외하면은 나머지 4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자릿수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고,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거든요. 뭐 그만큼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부침이 있어서 가는 변동폭이 큰 것도 아니고 계단식으로 상반기 때 잘 유지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방산주에 대한 매력은 그전과 틀린 좀 안정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방산주 같은 게 깜깜이 주식이 아니냐, 뭐 공시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런데도 이런 게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거냐, 뭐 이런 지금 시청자 질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깜깜이 주식이라 표현이 이제 되나요? 이제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전쟁이 최근에 이제 이 중동 쪽에서 이란에 대한 이란과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거는 작은 중소형 방산주였거든요. 그런 중소형 방산주들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이슈에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수출과 이 수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면서 주가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이 방산주 안에서도 이 중소형주랑 좀 대형주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제가 봤을 때도 이 중동 쪽 전쟁의 뭐 종전, 또 이제 미국의 대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뭐 이거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부분 저는 의심은 별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보다는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찍히는 부분들이 더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효자 종목으로, 효자 산업으로 좀 멀리 봐도 괜찮다, 뭐 이렇게 좀 낙관론을 펼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조선 능력이 19위까지 추락,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 선박 건조 능력이 제일 좋은 우리 국내에 있는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MRO, 함정유지, 보수정비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조선이 아니라 방산 쪽에서도 좀 모멘텀을 갖고 있다? 사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한 좀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선도 되고 방산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네. 뭐냐면은 아무래도 미국 함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방산과 함께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MRO라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조선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했었던 상황들,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이 좀 이쪽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조선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특수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좀 뭐 요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공 그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 크게 보면은 방산입니다. 방산 속에 조선이 좀 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방산 쪽에 대해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이런 내용들은 저는 조선 쪽으로 또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실제로 해주고 있는 쪽이 뭐 한화 시스템 뭐 이런 쪽이긴 하나 구체적인 실적 혹은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는 쪽이 조선밖에 없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들,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MRO 시장에만 연평균 20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산이랑 왜 연결이 되냐 하면은 지금 뭐 무기거래 시장 쪽에서의 2배 거래이다 보니까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좀 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나, 좀 뭐 실제로 수주가 되어야겠죠. 다만 기대감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오션이 관련했을 때 방산에 대해서는 실제 관련 기대감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을 조금 더 봐야 하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조선주들 52주 신고가 날아가는데 더뎌요. 혼자서 답답합니다. 박스권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네. 결국 조선을 볼 때 지금 MO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더 볼 것인지 혹은 실적이 지금 실제로 잘 나오고 있고 수주가 얼마 차곡차곡 잘 쌓여져 있는 쪽인지를 구분지어 보자면 지금 시장의 관심은 후자 쪽에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오션이 가시적으로 MO로를 수주를 받고 그로 인해서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는지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네요. 하나오션이 진짜 이렇게 수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쌓일 수 있을 거다.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방산업계 MRO도 마르지 않는 셈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안전 태세 확산으로 인해서 조선이 아닌 좀 방산을 바라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라별로 방산 규모는 좀 어떻게 되고 그럼 우리 국내 관련주들의 수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게 좀 파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성우 사장님, 나라별로의 좀 규모, 어느 정도 돈을 쓰는지, 우리가 얼마나 수혜받을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큰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미국은 갑작스럽게 이제 방위비를 늘리거나 뭐 그러진 않은 상황이고 그냥 우상향 추세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럽이거든요. 유럽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전 그리고 올해만 놓고 봤을 때도 거의 3, 4년 사이에 최대 어떤 60%, 70%까지도 이 국방비 예산을 증액한 나라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영국은 그때 2021년에는 한 600억 달러.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거의 뭐 1000억 달러 가까이.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이제 국방비 예산에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520억 달러에서 지금 이제 독일은 850억, 그리고 프랑스도 그 전에 520억 달러에서 지금 이제 700억 달러 가까이 증액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 유럽의 각국의 국방비 예산의 증액을 한몫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스웨덴 같은 이 중립국들 같은 경우도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 그런 과정인데,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나토 가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토 가입비나 이런 부분도 지금 국방비 증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중립국이라는 그 이미지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나토를 또 가입하냐 안 하냐. 뭐 그런 점에서 나토 가입비도 가입한 다음에 또 국방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예산안 이런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도 국방비를 안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말 다 했죠. 이제 중동 쪽도 이렇게 좀 늘렸을 때 우리나라의 그 방위 업체들의 수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유럽 춥잖아요. 중동 쪽 덥잖아요. 근데 이제 각국의 이 각 대륙별로 우리나라 이 방산 물품을 전부 다 이 수입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사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계절에 따라서도 또 이런 무기가 위험할 텐데 우리는 사계절 다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 품목 같은 경우가 그쵸. 더울 때든 추울 때든 뭐 부식도 잘 안 되고 어디 가더라도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좋은 품질을 지금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은 어느 대륙이 이 국방비 예산을 늘렸을 때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의 품질의 매력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중동이든 유럽이든 할 것 없이 계절에 무관하게 지금 뭐 실적이 더 나올 거다. 각국의 글로벌 모든 방산에 대한 규모가 국방비가 약 뭐 2배가량 좀 더 커진다. 유럽국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주셨어요. 그럼 이어서 또 오는 11월 미대선 얘기를 좀 하면서 야 그럼 방산주 뭔가 좀 변수는 없는 걸까?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돌다리 두들겨보자라는 측면에서 변수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작용될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미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입이 좀 아프게도 많이 했죠,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것인지 혹은 피해를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보면은 저는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있는 상황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했을 때도 물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 지금 그런 뉘앙스가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폴란드 주변국에 대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주를 좀 주지 않을까,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고 루마니아도 결국 우리를 선택을 한 이유가 납기도 굉장히 빠른 부분들,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데 또 이제 관련했을 때 신뢰도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선택받은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전 세계의 국방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21년 이전의 상황은 다시는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재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방비 예산을 더 늘려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미중 간의 갈등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방산주의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죠? 말씀 계속 해주시네요.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계속 둘이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데 중국도 국방비 올리고 있는데 미국이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올리면 올렸지. 그 부분에서 싸우면 우리는 또 거기서 이렇게 냠냠 잘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얌얌 잘 먹으면서 일단은 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 포인트를 보면서 더 올라갈 거다. 방산주에 대한 얘기해 주셨고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에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 우리만의 문제는 없을까? 이것도 한번 놓고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타인지가 좀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또 우리 물론 인생에서도 그렇고 이성우 차장님, 과제는 없을까요? 과제도 상당히 좀 많죠. 근데 문제는 아니고 과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이제 방산 쪽에서 단순 이제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의한 다른 산업으로의 파생력 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요. 수출이 아니라 뭐 안보 협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산에 대한 무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뭐 AS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줘야 이 계속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안보 쪽에서의 협력을 했다는 부분은 그 나라 간의 어떤 신뢰나 이런 부분이 다른 산업보다도 한층 더 위에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수출로 인한 이 국가 간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어디 다른 유럽 국가에 수출했는데 그 기업 간의 어떤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뭐 다른 뭐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의 수출 부분도 이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나 이런 부분이 플러스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산업 쪽으로의 파생력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국산화 기술 이 부분이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 방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처음 이제 기술에 대한 뭐 기술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은 해외 쪽에서의 우선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술에 의한 이 어떤 이 방산 제품의 생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 금융 지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방산 품목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에 대한 어떤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산업 대비해서도 좀 자유로운 그런 구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좀 제도가 나와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이나 그런 기술력도 R&D 투자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돈이에요.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그거고 더불어서 뭐 기술력도 독자적으로 좀 개발할 품목이 있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고요. 관련하면 그럼 관련주들 마감 전에 어떤 걸 좀 담아볼까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마감으로 방산 관련주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들 만나보시죠.
하나시스템, 빅텍, 그리고 현대로템, 우리기술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김시은 팀장님의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야기 들어볼게요. 워낙 뭐 대장이다, 나야 나 이런 얘기하는 게 현대로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종목 중 하나일 텐데 쭉 올해 어떻게 말까지 가져가 볼 만한가요? 일단 적어도 9월까지는 가져갈 볼만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대로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감은 K2 전차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9월에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K2 잔여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지금 하반기 내에는 K2 부분에 대해서 계약 체결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부분과 함께 맥락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이 무엇인지 혹은 하반기 이벤트가 무엇인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게 되었을 때 현대로템만한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11월에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후보군이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에 대한 꼬임 현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 잔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방을 기대를 해볼 때는 현대로템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리도 좀 괜찮다고 보세요. 어제 오늘 좀 빠졌는데 이때를 좀 눌림목으로 이용할까요? 원래 방산주는 올랐을 때가 아니라 눌렸을 때 잡으시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기업을 보게 되었을 때 항상 21선 부근쯤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들이 나온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시고요. 21선 그러니까 49,000원 그쯤에서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49,000원 부근에서 현대로템 만약에 좀 관심 있으시다면 그때 타점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산 얘기 좀 재미있게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가 오름세에 정말 신바람난 섹터죠. 바로 신흥강자 나야나 풍력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하면 이제는 주가에서 이 종목을 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CS윈드가 아닐까 싶은데 한 달간 36.86%의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갔고 동국 SNC도 한 달 동안 20% 넘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풍력주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CS윈드 원래 좀 풍력주 좋아하시나요? 원래 좋아를 하지만 역시 그 전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안 갔죠. 그러면서 한동안은 좀 약간 그 등한시했던 게 바로 이제 풍력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좋아하시는 건 맞으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좋아하려고. 또 다시 좋아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CS윈드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우선 이제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 바로 이제 풍력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풍력도 일반 뭐 다른 이 신재생 이제 발전 프로젝트로 치면은 한 번에 이제 그 어떤 어떤 품목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발전소나 이거 했을 때는 처음에 큰 비용이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거의 80% 가까이가 이 은행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또 이제 몇 년 전까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발전 계획이 계속 이제 늦춰졌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풍력주들이 주가가 잘 못 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헤리스 쪽에서의 그 민주당 쪽에서 신재생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CS윈드가 2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냈거든요. 기존의 추정치, 예상치보다도 거의 뭐 400억 이상 가까이 좀 거의 뭐 100%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을 시현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풍력주들도 그렇고 CS윈드가 지금 주가를 그 부분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CS윈드는 이제 풍력주에서 하부 쪽이잖아요. 하부 쪽이었는데 뭐 그 전에 이 하부 쪽에서의 어떤 기술력도 인정을 좀 받았었지만 이 CS윈드가 지금
해외 쪽에서의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이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몇 년 동안 잘했던 상황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을 가장 큰 그 키포인트지 동력으로.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장 큰 그림은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CS 윈드의 베트남 이쪽에서 해외 법인 쪽에서의 그 주문이 몰렸던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우선 이 좀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CS 윈드가 잘 준비를 했던 부분이 성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CS 윈드의 향후에 대한 평가 부분은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이 결실을 맺는 그런 시기라고 좀 평가가 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꽃으로 따지면 개화식이네요. 그동안에 씨가 또 움트는 과정에서 정말 잘 자라왔던 종목이 CS 윈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쉬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또 주목을 했다면 풍력주의 상승세가 또 금리 인하 뭐 여기에 대한 키워드로 또 맞물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왜 이런 얘기가 거론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많이 들죠. 또 기간 자체는 굉장히 긴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금액에 대한 부담을 보게 되었을 때 발전 용량이 1기가와트당 육상 풍력은 2조 원, 그리고 해상 풍력은 4조 원입니다. 좀 금액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풍력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설치 기간이 최소 5년에서 7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한 2021년 그 부분 때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인 훈풍을 돌 때 태양광이 먼저 움직였고 그때 풍력이 그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가 빨라요. 근데 그리고 풍력은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뒤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좀 부각을 많이 받은 상황들. 다만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지금 CS 윈도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은 상반기 내내 있었어요.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대신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상반기에 좀 강했고 특히 하반기로 갔을 때 굉장히 강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7월 전까지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들. 금리 인하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세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떼놓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더 보실 필요가 있고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 실제로 해리스에 대한 당선 기대감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재생 에너지 하루 반짝하고 다소 눌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하고 해리스 관련했을 때 지지율이 증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조금 더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풍력주가 금리 인하에 수혜받는 건가 아닌가? 뭐 거기에 대한 예스, 그건 맞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쭉 잘해왔던 풍력주의 실적이 그 숫자로 찍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이 지금 받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에도 일단 뭐 안마도, 완도 뭐 이런데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있고 되게 많은 곳에서 해상풍력 관련한 키워드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해상풍력에 집중하는 이유가 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뭐 해상 풍력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바다나 호수 같은데 이제 풍차를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육상 쪽에서의 이 풍차를 세운다는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입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좀 많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좀 땅을 찾기나 또 이제 대형화를 하기에는 좀 육상은 좀 한계가 좀 온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그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육상에서의 그러니까 풍차는 결국 바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바람에 대한 그 난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 바다나 이쪽 해수 쪽에서는 난류가 좀 낮게 그 형성이 되고 일정하게 좀 파도를 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정하게 좀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히려 지금 육상 쪽보다는 이 해상 쪽에서의
이 더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풍력에 대한 투자 부분은 활발히 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왜 그 전에는 못했던 이유가 이제 해상 쪽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그 풍차를 지으면 이제 바다 쪽에서의 생태계, 그 환경 문제가 항상 얘기가 좀 나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 쪽에서의 풍차를 지으면은 이 어떤 바다 생물이나 여러 그 환경적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상황에서 약간의 좀 그 육상 쪽에 더 포지션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해상 풍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해상 풍력에 좀 특화되어 있는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 해상 쪽에서의 이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상 풍력에 대해서 지원을 더욱더 좀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육상보다는 해상 쪽에서의 관심이 더 높은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돈이 좀 쏠리는 곳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에 대한 좀 이야기 들어봤고요. 해상 풍력 로드맵 발표도 있거든요. 관련주 투자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전략들 김신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결국 이런 내용이 나오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앞서 얘기를 했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는 투자 대비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실적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상 풍력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많은 상황들, 특히 국내 정부 같은 경우가 지금 해상 풍력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50조 규모의 해상 풍력 입찰 모멘텀도 있는데 26년까지 최대 8기가와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뭐 CS 윈드를 비롯해서 국내 밸류체인 쪽에 대한 전반적인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지금 정부가 뭐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30년까지 해상 풍력에 대한 발전 규모를 지난해 대비했을 때 100배까지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장주를 보게 되었을 때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건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에 대해서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물론 이제 미국에서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해외 해상 풍력 기업들도 국내 진출을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기업이 성장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뭐 퀘스천 마크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뭐 정부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 정부가 많이 이제 풀 거다, 돈 풀 거다 하니까 관련 기사들 보시면서 또 어떻게 정부에서 대처하는지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과 함께 또 성장할 주변 사업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종목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이성훈 차장님? 이제 종목주로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좀 겹쳐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 해양 풍력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그 어떤 일반적인 풍차나 이런 부분이 메인이겠지만은 저는 가장 핵심은 바로 이제 해저 케이블 같거든요. 해저 케이블. 네, 그래서 전선, 왜냐하면은 이 그 전에 이제 해양 쪽에서의 풍력에 대해서 투자 부분을 좀 하기가 좀 뭐했던 게 이 전선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에 그냥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좀 장애가 좀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전선 쪽에서의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해양 풍력에 의한 이 해저 케이블은 제가 봤을 때도 이 풍력 안에서도 가장 어떤 좀 더 신사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이 글로벌적으로도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특히 지금은 이제 선진국보다 동남아 쪽으로 인정받는 게 바로 이제 LS의 해저 케이블이잖아요. 뭐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전선 업체들이 이 어떤 이
풍력 안에서 또 이제 해양 풍력 이 안에서 해저 케이블 쪽으로의 새로운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LS, 뭐 가운전선 뭐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해저 케이블을 지금 또 관련주 해상풍력과 같이 보면 좋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관련된 섹터들의 흐름들도 정말 전선주 오늘 좋죠?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먼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대명에너지, 유니스, CS윈드, 동국 SNC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마감 전 담아볼 풍력 관심주 원픽은 무엇일까요? 네, 이성우 차장님의 원픽은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늘 이 종목을 딱 픽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뭐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기업인데, 근데 이제 SK 오션플랜트가 해양 풍력도 그 연결되어 있지만 조선 쪽으로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파이프라인과 강간 쪽을 만드는 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풍력 관련주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풍력만 하는 어떤 CS 윈드에 대한 관심을 놓겠지만은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도 SK 오션플랜트가 이 풍력 또 이제 조선 쪽에 다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쪽 수주와 함께 SK 오션플랜트도 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는 좋진 않았었거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투자하는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었고 지금 주가 수준이 이 8월 초에 주가 크게 떨어진 이후에 급격하게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는 또 물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 어떤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 오션플랜트가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해저 케이블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 그 종목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LS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네, 근데 거기에 다 탑픽은 종합적으로 SK 했을 때 오션플랜트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한 방산도 얘기했지만은 네. 거기에 조선까지 있으면 좋아요. 네, 그런 기업에서 봤을 때도 SK 오션플랜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겹보지네요. 조선과 해저, 여기에 풍력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 봤는데 SK 오션플랜트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